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매크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개의 AI 기업에 대해서 월가의 IB들이 의견 변화가 컸던 것들을 중심으로 5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출처는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최근에 기업 실적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시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12% 상승했고요. GE도 8% 상승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암젠도 1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AI와 관련돼서는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역시 구글 10% 올랐고요. 애플 6% 오른 이 두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날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가 10%, 그리고 어도비도 13% 하락했고요. AMD도 9%, 인텔도 9% 하락하는 등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한 회사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반영한 회사들도 꽤 많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애플에 대해서 월가의 러블콜이 시작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는 거의 뭐 탑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기존에는 애플에 대해서 월가에 대한 평가가 다른 빅테크들은 AI 때문에 막 엄청 치고 나갔는데 애플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나? 이거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우선 이 에버코어라는 회사의 애널리스트는 AI가 애플한테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한번 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애플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AI 없다고 애플이 망할 것 같아? 애플의 생태계가 망할 것 같니?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AI가 기존에 iOS, 그러니까 애플의 생태계를 사용해 왔던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용자 경험들을 모두 통합하게 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AI가 애플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애플은 그냥 AI 없어도 잘 나가는 앤데 AI 덕분에 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는 아이폰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폰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WWDC 행사가 6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서 애플이 이번에 팀 쿡이 좀 자랑스럽게 우리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으쓱으쓱 했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지금 중요한 특징들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OS 18에서 제공되는 초기 AI의 기능은 기기 내에서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I한테 뭐 물어보면 아이폰이 잠깐만 기다려줘 클라우드에 가서 갔다 올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핸드폰 기기 내에서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러면서 바로바로 대답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on device A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run on devic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까지 갔다 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엇인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파트너에게 의존을 해야 될 텐데 의존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를 애플 입장에서는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몸뚱이를 찾고 있는데 그 몸뚱이는 이런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혼은 좀 좋아.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나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이런 거 다 좋아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이게 몸뚱아리를 찾아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AI라는 영혼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몸뚱아리 아이폰이나 iOS, 맥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니네들 어디로 들어올래? 여기 니네들 니 들어올래? 니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를 보면은 일단 시각적으로 검색하기 훨씬 더 수월한 혹은 사진 편집 요즘엔요 이렇게 사진에서 사람을 띡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눕기가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더 정교해진 사진 편집 혹은 시리 기능이 향상될 거다. 시리야
너 왜 그동안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니? 이번에 나온 iOS 18에서는 내 말 알아들을 거지? 라는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을 심지어 탑픽으로까지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6가지 투자 포인트를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강력한 단연간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그동안에는 업그레이드가 돼도 아니 뭐 그냥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라고 했었는데 AI가 시작되면서 지금부터 아이폰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번뿐만 아니라 18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19에서는 더 좋은 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되면서 애플을 사용했던 사용자들도 와 좋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애플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아 저거 AI 들어가면 나 저거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무엇보다 경영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줬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다. 12월 달에 11%였는데 3월에는 14%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맥북 서버 전반에 들어가는 애플의 반도체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팀 쿡이 지난 5년 동안 1000억 달러를 썼다고 했는데 이게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0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돈 많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애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야 AI 지금 우리 돈 진짜 많이 쓰긴 할 건데 그래도 나 주식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돈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향후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해야 돼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면 회사 안에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됩니다. 자본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너무 압도적으로 커서 AI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냥 자사주를 매입하든 소각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큰 그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GP 마진, 그러니까 수익성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참고로 서비스 부분의 수익성은 74%인데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아, 진짜 여기서 더 좋아진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 고객들이 우리가 말하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AI 그러면은 애플은 빠져. 넌 빠져. 너 AI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그동안 안 사던 애플을 살 수도 있다. 이런 6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225불에서 230불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올렸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올렸는지 보니까요. 올해 이익인 6.9불에다가 32배의 멀티플을 적용해서 225불이었거든요. 지금 참고로 지금 주가는 183불입니다. 근데 수정 목표가는 내년 실적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내년 실적을 꽤 많이 올린 다음에 멀티플을 30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은 오히려 더 낮췄다는 거죠. 이번에 슈퍼패스를 통해서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런데 멀티플을 오히려 낮췄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향후에 32배로 올리면은 250불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230불까지만 올릴게 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을 탑픽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다니요. 여러분 아시죠? 안될공학 에러님 그리고 단테님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애플과 관련된 영상도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단테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시대에도 아이폰은 여전히 건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에러님은 핵심 LLM은 일단 가져와서 쓰다가 나중에 개발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이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애플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AI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미주호의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반납한 상황인데요. 미주호의 알파벳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클리어한 위너가 될 거다. 결국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구글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용 증가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의 지출을 줄여서까지 AI에게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향후의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처럼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당금도
매물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체크해 보면은 분기 매출이 800억 불 수준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고요. 2022년 초 이후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예상 EPS도 1.86달러인데 월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5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UBS에서 1100불에서 1150불로 상향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별로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블랙웰의 출시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그냥 슬로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다. 그런데 내가 찾아보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블랙웰이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원래 제품을 안 사잖아요. 근데 원래 제품도 수요가 정말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웰도 지금 대기자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PS,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블랙웰에 대한 믹스 가정 변경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러니까 수많은 공급망 정보를 바탕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다 물어봤어.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내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UBS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퀄컴인데요. 퀄컴은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 나도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실적 발표에 대한 반영,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잘 팔리고 있는 중국에서 수요가 개선되는 것이 퀄컴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윈도우 AI PC가 도입되게 되면 또 퀄컴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래서 보면은 퀄컴이라는 회사는 애플이 잘 돼도 좋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돼도 좋아, 구글이 잘 돼도 좋아, 다 잘 돼도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애플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퀄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목표가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TAM이라는 것입니다.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해서 AI PC,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IoT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그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거야? 토털에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숫자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디바이스 AI의 위너는 결국은 퀄컴이 될 건데?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MD인데요. AMD는 좀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 대해서 역시 밀리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변경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 특히 5개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애플과 구글,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환경을 설명드렸습니다. AI 시대에 여러분, 영원한 승자가 있고 영원한 패자가 있을까요? 그건 없죠. 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좀 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패스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